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추석날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님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숙입니다. 지난 2024년 추석에 일어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 며느리가 배 2개만 달랑 들고 와서는 시댁에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갔다는 걸 알고 폭발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35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현우를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죠. 추석이나 설날이면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저희는 둘뿐이었어요. 현우야, 우리 둘이서라도 할아버지께 차례 제대로 지내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명절 때는 더 바빴죠. 차례상에 올릴 나물이며 전이며 주문이 쏟아져서 손목이 아플 정도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제가 늦게 들어가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하고 있곤 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저 빨리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명절 때면 다른 집 아이들은 세뱃돈을 많이 받는데 현우는 저한테서만 받을 수 있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 안에는 항상 들었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수진이를 만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변화가 확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추석이면 며칠 전부터 같이 준비하고 차례상도 함께 차렸는데 수진이와 사귀면서부터는 엄마, 저 수진이네 집에도 인사드려야 해서요 라며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도 그랬어요. 명절 혼수 준비하듯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수진이 어머니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장모님께서 추석 차례상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했어요. 물론 사돈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지만 친정어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우리 집 명절 전통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결혼 첫 해 추석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시댁에도 가야 해서요 라며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녁까지 함께 보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 후 명절이 될 때마다 상처만 쌓여갔어요. 추석 차례 준비를 혼자 해야 하는 것도 서러웠지만 더 속상한 건 아들의 변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나물 뭐였죠? 라며 세심하게 챙겼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더했어요. 차례 지낼 때 절도 대충 하고 제사 음식 먹을 때도 저는 배불러서요 라며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어머님, 저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 많아서요. 그러면서 시댁 음식은 뭐든 잘 드신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절 선물도 문제였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왔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작년 추석에는 마트에서 산 과일 한 상자만 덩그러니 가져왔어요. 그것도 집에 가면서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우리는 못 먹고 가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친정과 처가를 대하는 태도 차이는 명절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났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시댁 제사 때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 생신상에 뭐 올려드릴까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며 고급 건강식품을 골라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 제사나 제 생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편의점에서 산 과일 몇 개 달랑 주고는
엄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차례 준비할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수진 시댁 차례상은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차례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올해는 바빠서 일찍 들어가야 해요. 시댁에도 가야 하거든요. 명절 당일에 서둘러서 와서는 차례만 대충 지내고 바로 가버렸어요. 더 억울했던 건 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 결혼할 때 혼수며 예단이며 거의 다 제가 부담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는 예식 장비만 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신혼집 전세금까지 저희가 모두 대줬어요.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줬고 손자 태어나고 나서는 육아용품이며 교육비까지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절 때 받는 대우는 형편없었어요. 시댁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친정에는 몇 시간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엄마, 시댁에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명절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다니요. 제 유일한 위로는 손자 지훈이었어요. 9살 된 지훈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죠. 명절 때 한복 입고 오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지훈이가 세배 드릴게요. 절을 하고 일어나서 안기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너무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연휴 내내 손자와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이 전부였거든요. 지훈아, 외할머니 댁에도 가야 해. 빨리 준비해. 지훈이가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요 라고 해도 다음에 놀자. 시간이 없어 라며 서둘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명절 연휴 내내 있으면서 놀아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훈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외할머니는 있어도 친할머니인 제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작년 추석을 앞둔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라고 받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마 핸드폰을 어디 놓고 있던 것 같았죠.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추석 준비 때문에 또 뭐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줄 알았죠. 엄마가 또 뭐 해달라고 전화했어. 이번 추석도 하루 종일 있어야 하나? 정말 부담스러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는 거야? 나이도 이제 70 다 돼가시는데 독립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추석 준비 같이 하자고 전화한 건데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장모님은 그런 소리 안 하시잖아. 엄만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려고 하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 솔직히 명절 때마다 친정 가는 것도 부담이야. 친정은 그래도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야 한데 시댁은 맨날 우울해. 이번 추석만 대충 넘기고 앞으로는 명절 때도 짧게 들렀다 가자.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난 후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너희 집이 좀 작은 것 같더라. 지훈이도 크고 있는데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더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집 좀 알아보자. 그러자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사 가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어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2024년 추석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가져온 추석 선물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배 2개가 든 소박한 과일 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수진 어머님, 이거 드세요. 그런데 차례상을 차리면서 우연히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봤더니 시댁에 가져갈 선물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한우 선물 세트에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우리 집에 가져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둘 다 계속 시계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그 아파트 언제 보러 가실래요? 좋은 매물은 빨리 나가거든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라도 같이 가서 보실래요? 새 집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너희가 통화할 때 우연히 들은 거야. 명절 때마다 부담스럽고 엄마가 의존적이라고 한 거 다 들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사과해서 될 일이냐?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전혀 감정이 동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새 집 사달라고 할 때만 좋은 얼굴하고 평소에는 나를 짐덩어리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새 집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팔기로 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집 말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팔 수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네를 집에서 내보낸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집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빨리 팔아주세요라고 했더니 보름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처음 산 값보다 훨씬 높게 팔렸어요. 그 보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현우,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무릎 꿇고 사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았으니까. 한번 금이 간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집 매각이 확정되고 나서 아들이 진짜 절망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디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요. 처가에 가서 도움 요청해봐. 평소에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도와주겠지. 결국 아들네는 처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의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 잘 살아갈 계획을 세운 거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현우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지훈이를 핑계로 저를 이용했던 것도 생각났죠. 지훈이가 그립다면 왜 그동안 만나지 못하게 했냐?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들이 처가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처남, 처제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수진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운영할 때보다는 여유로운 생활이에요. 가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면서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요. 올해 추석은 혼자 보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차례상도 제가 원하는 대로 차리고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조상님께 인사드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먼저 저를 매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해요.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과 손자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녹음기 속 대화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67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위해 살 거예요. 이정숙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의 마음과 그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의 현실.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면 더욱 생각나는 가족의 소중함. 여러분은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김미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